아나키즘. 여섯 번째, 아나키즘 조합주의의 과제. 현대 아나키즘 조합주의는 1차 인터내셔널의 태동기에 구조된 사상으로 이후 노동자 동맹의 자유주의 분파로 자리매김되는 동맹의 직기손이다. 현대 아나키즘 조합주의를 대표하는 것은 1922년 재건된 국제노동자협회의 정을 둔 다국적 연맹이다. 그중 스페인의 노동조합 총연맹이 대표적이다. 아나키즘 조합주의의 기반이 이론은 아나키즘 사회주의에 근거하며 조직 모티브는 1900년대 초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한 혁명적 조합주의다. 현대 아나키즘적 조합주의는 제도권 내 노동자 계급 정당들로 구성된 정치적 사회주의의 일환으로 위치한다. 제1인터내셔널 말미에 생성된 아나키즘 조합주의판 원내 사회주의 정당들이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태동되었고 이후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이즈음 그들 사회주의와 노동운동 전술의 방향과 결과가 속속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부르주아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주의로의 대장정에서 노동운동의 진로를 방해하는 험로였다. 의회주의 정치 참여파의 속내와 계획은 인터내셔널의 적선 사회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변방의 국토각시로 방치하는 것이었다. 교황을 차지하는 자, 그 때문에 죽는다. 이 결과는 사실이었다. 국가를 차지하는 자, 그 때문에 죽는다. 원내 정치 참여는 사회주의 노동조합 운동의 극약이었다. 그것은 생산적 사회주의 활동의 소명감과 대부르주아 저항 에너지를 원천적으로 파괴했다. 구원은 바깥의 능력자로부터 구하게 된다는 비과학적 허황된 의타심리를 유발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무장해제시켰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동맹을 스스로 끊는 치명적 실수였다. 현대 들어 많은 나라의 노동자 정당의 핵심 강령이 된 의회주의는 사회주의 진영의 부르주아판 사고와 배급력, 권력욕에 물든 각양각색의 정상배들을 끌어들였다. 사회주의 원칙을 저버린 이 잡당 지상주의 탓에 내부는 시시각각 썩어 들어갔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사회주의는 특유의 창조적 주도권을 상실해 유명무실의 개혁운동으로 주저앉는다. 사람들은 실효된 성과 능력에 등을 돌리고 사회적 재건과 노동자들 교육의 의욕을 상실했다.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이 방기되자 그 처연한 결과는 세계대전 후 유럽 각지에서 발생한 것처럼 기현 상황을 몰고 온다. 이런 말고는 원천적 인터내셔널의 창조적 사회주의와 닮은 점이 전무한 모조품이 여기저기 창궐해 어지럽힌다. 이 사회주의는 민족국가라는 찬란한 유형을 두른 자본주의를 해체하도록 그간 인민들이 준비하고 시도한 공력들을 일순 무너뜨리고 만다. 휴머니즘적 문화적 이상향의 프라이드는 완전히 상실했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판 사회주의 운동의 신진 리더들이 당의 표면적 목표와 민족국가의 이해관계를 구분 못하는 탓이었다. 어리석음이 빚어낸 불상사는 민족국가와 사회주의의 대내적 차이를 없애더니 마침내 뒤섞여 그 시기장식이 되고 만다. 이 사태는 필연처럼 노동운동이 민족국가의 도구가 되어 역사를 사회주의 이전의 야만적 가부장제로 되돌릴 참이었다. 이 그로테스크한 퇴보를 여러 나라 지도자들의 무소신 이기적 배신으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간 지도자라는 위인들의 행태는 동서고금 이해타산에 따라 경고 망동을 일삼는 것이 다반사였기에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민족 자본주의의 사회주의 사상이 서서히 동화되는 것은 현대 노동자 정당의 시대적 실질적 경향이었고, 그를 통하여 사회주의 정치 지도자들의 사고도 점점 더 그 방향으로 기울어 고착되는 것은 시대적으로 보였다. 한때는 사회주의 투쟁이 목표였던 이 진보 정당들은 현재 위치를 전비해주고 지켜주는 하해와 같은 국가위원회에 부답기에 사회주의적 강령을 자해하기도 한다. 어느덧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의 파수꾼이 되었다. 그들이 장악하고자 했던 정치적 권력을 이제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장악하는 데 사용하게 된 것이다. 보라, 남은 사회주의가 보이는가? 중요 과제를 대마시한 결과는 대전 후 유럽 각지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던 혁명적 상황을 야기한다. 유럽 곳곳에서 구체제가 붕괴하자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실현의 전제 조건으로 여기던 권력을 장악한다. 러시아는 국가사회주의 추종 좌파가 권력을 접수한다. 게다가 볼셰비키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은 도의지하고 원시 형태의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를 답습해 예전 부르주아 혁명에서 철폐된 천재주의 정치를 끄집어낸다. 독일에서는 비교적 온건파인 사회민주주의 분파가 권력을 잡는다.
그러나 독일 사회주의는 의회주의에 오래도록 유착되어 내려온 관계이다 보니 그 타성에 젖어 어떤 창조적 행동도 취하지 못한다. 이런 생산적 현상을 두고 프랑크푸르트 자이툰 같은 부르주아 신문까지도 유럽의 역사에서 이처럼 창조성도 혁명성도 전무한 혁명은 없었다고 질타했다. 정치적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고 또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의 실행을 설득시킬 방안도 도덕성도 지니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국가를 파시스트들에게 양도하는 우를 범했고 우려대로 그 파시오들은 노동운동부터 지리겠다. 정치적 사회주의자들은 유사 부르주아 국가 건설에 몰입되어 사회주의의 비전을 상실했고 갤리선의 노예처럼 하루하루 황폐한 현실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상안을 짜내기에 바빴다. 이런 와중에 정치적 사회주의의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전면적 반동 기류로 현대 아나키즘 조합주의가 태동된다. 현대 아나키즘적 조합주의는 전쟁 전부터 조직 노동자들이 제1 인터내셔널의 전통적 원칙을 충실히 고수하던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 조합주의적 노동운동권에서 본보기로 앞장서 선도한다. 프랑스의 생디칼은 생산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한 생산자 조합이며 혁명적 조합주의는 좀 더 포괄적이다. 이에 반해 정당은 현대 입헌국가의 정치 행동을 위한 조직이며 부르주아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조합주의는 현존 사회에서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판 삶을 보장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노동자 단결 조직이다. 노동조합 두 가지 목적. 노동자 투쟁 조직으로서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항한다. 노동자의 지적 교육기관으로서 그들에게 생산과 경제적 삶의 관리를 추진시켜 혁명 도래시 노동자들 스스로 사회경제적 기구를 장악해 사회주의 원칙하에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아나키즘적 조합주의는 제도권 정당은 사회주의적 간판을 달았다 해도 그들이 지정한 족쇄에 묶여 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정치적 사회주의가 강력한 조직을 앞세워 수백만 표의 선택을 받았더라도 노동조합을 대체할 수 없다고 여긴다. 실제로 이들 법률은 노동자들의 빵의 쟁취를 위한 투쟁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한 프랑스의 북부 산업지구와 작센과 살리자 등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이 각기 도시행정부를 장악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고 노동 조건은 열악했다. 사회주의 탈을 쓴 정부와 의회는
바로처럼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결의한다. 물론 그 개혁이 실행될 때까지 그들이 내놓은 개선책들은 대부분의 법조문들처럼 잡동사니로 취급된다. 산업혁명기 초반 열악한 아동들의 노동을 보면서 영국 의회 의원들은 마지못해 형식적인 아동노동 보호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지만 그러나 무용지물이었다. 의원들 상당수는 아동노동자들을 부리는 사용자나 아동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외면했고 여타 사용자들의 초법적 사보타주를 당해낼 의지도 주관도 없었다. 90년대 중반에 이태리 시칠리아에서 시행한 유황광산 여성 노동자들은 광산에 아이를 동반할 수 없다는 노동법도 대외 홍보용에 그치며 사실상 사무라진다. 세대가 바뀌어 많은 나라의 여성 노동자들이 법적인 조직을 갖추자 갖가지 내 여성 차별법은 사라져 여성들의 삶의 조건은 향상된다. 그러나 법률적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을 방어하는 원외의 대중투쟁 조직이 조성되지 않아 그 환경의 장래는 불투명하다. 1848년 10시간 노동시간이 입법 시행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공장주들은 산업위기를 내세운 노동자들을 12시간까지 연장해 부렸다. 이에 근로감독관들은 개별 사업주들을 노동 착취로 고발 조치하나 사업주들은 무죄를 선고받는다. 심지어 암암리에 정부가 나서 근로감독관들에게 법의 명문에 집착해 사업자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협박했다. 그렇게 명문상 10시간 노동 법제화가 된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10시간 노동을 위해 투쟁했으며 그 싸움도 자신들만의 힘으로 해내야 했다. (1918년 11월 혁명). 이 혁명은 독일 노동자들에게 8시간 노동을 법제로 선서한다. 그러나 여타 대부분의 산업 현장의 사용자들은 여전히 신생법을 무시하고 노동권을 짓밟았다. 꿀먹은 벙어리 같은 사회주의적 정당들이 현대 노동자들의 삶이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되었기에 유기체적 사회주의 공동체를 건설하려던 노동자들의 희망마저 사라진다. 노동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이나 조건들을 강화시켜야 할 정당들의 대응책도 부실하기만 했는데 러시아와 독일이 그 실례이다. 노동운동의 창끝은 정당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투쟁으로 단련된 사회주의적 영혼 결집체인 노동조합이다. 사회 존치의 기본 구조 영역이 경제이며 노동자들이 생산자로서
그 사회 구조를 떠받치고 있다. 그러함에 노동자들의 힘이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 경제 영역이다. 경제 외적인 영역에서의 노동자들의 기여도나 투쟁은 마음 따로 몸 따로씩 용병에 불과하며 그들의 힘을 쏟아 부어야 할 목표와 희망이 없는 일종의 낭비이다. 의회 정치 영역에서 노동자들은 헤라클레스의 운명을 아낀 안타이오스 꼴이다. 노동자들은 생산자이며 사회적 부의 창조자라는 프라이드를 지닐 때 스스로의 힘을 자각 발휘한다. 자유의 영혼으로 사회정의 이상 실현을 수행하는 자긍심으로 무장된 노동자들이 형성하는 연대와 단결은 어떠한 대내외적 공격도 견뎌낼 수 있는 무적 진지이다. 아나키즘 조합주의 관할의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돌출적으로 나타나는 과도기 현상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사회주의 사회의 맹아이며 사회주의의 학교다. 언제나 새로운 사회구조는 선대 메커니즘에 의거해 새 기관을 구성한다. 전제 조건 없는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 혁명도 그러해 인간 의식 속에 존재하는 연관 단초를 발전 성숙시켜야 한다. 아닌 밤중에 밑도 끝도 없는 낯선 단초를 만들어 그것으로 새 세계를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제 아나키즘 조합주의자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영혼에 잠재된 세포의 종수 맹아를 성심성의껏 심고 길러 다가오는 사회혁명과 그 세계 유지에 힘써야 한다.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의 교육 목표도 이런 목적의식으로 설정되어 마땅하다.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자에게 사회주의 교육은 일관성, 캠페인 선동, 오늘의 정세 주입 등이 아니라 노동자 본인과 사회 문제의 본질의 인과성을 기술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또 노동자들의 행정 역량을 발전시켜 새로운 경제조직자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도록 고모하고 그 모든 가업 수행의 도덕적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사회주의 교육의 핵심이다. 노동자들이 경제투쟁 조직 이상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구성체는 없다. 그 조직을 통해 노동자들은 사회적 활동 방향을 확보하고 사안별로 그때그때 투쟁 대응력을 기르고 스스로의 인권도 지켜낸다. 상시 발생하는 대부르주아 경제 체제 지지자들과의 전쟁은 사회변혁의 필수 조건인 운명적 동지애를 바탕한 연대와 개개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고취시킨다.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자들의 교육 목표는 독립적 사고와 독립적 활동을 지향한다.
그들은 중앙집중 노동자 정당들의 극렬 저항한다. 중앙집권주의는 이로부터의 상명하달식 인공구조이기에 하위층의 행동을 일부 소수 집단의 나안동으로 취급하는 기급 관료적 태도를 보인다. 중앙집권주의는 개별적 신념을 무너뜨리고 직조된 기계적 질서와 계급 관료주의로 개인의 주도권과 독립적 활동을 박탈 불허한다. 아나키즘 종합주의 조직은 아래로부터 위로 아우르며 연합한 연방주의 원칙을 따른다. 개개 구성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중앙집권식 통합 형태가 필요할 경우 공통의 이해관계, 공통 신념 등과 같은 연합체의 유기적 결정안과 목표에서만 인정한다. 거기의 노동자 정당과 그 영향권의 노동조합들은 연방주의가 세력을 분산시키고 조직적 저항을 저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히틀러 집권 전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노동자 정당으로 변신해 중앙 집중화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직 기술이 기능화되고 발전될 수는 없었다. 관료계층이 노동자 정당 탈을 쓰고 국가를 장악해 조직 노동자의 모든 정치, 경제적 표현을 좌지우지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 꼭두각시 노동자 정당과 600만 조직 노동자는 재앙을 막기 위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결국 히틀러의 독일은 되레 노동자 조직을 산산조각냈다. 현대 들어 선거에서 독일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이 합쳐 1,200만 표를 확보했다. 그러나 방심하다가 관료 파시즘에 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1 인터내셔널 이래 아나키즘적 조합주의가 조직 노동자의 결성과 당위성을 경고해야 한다. 자유의지주의적 선동과 투쟁으로 조직 노동자의 저항력을 키운 스페인은 강력한 CNT가 파쇼 프랑코 일당의 정당을 빙자한 범죄들을 저지했고 그 영웅적 저항이 고무된 스페인 노동자와 농민들은 대파시즘 투쟁에 자발적으로 나선다. 아나키즘 조합 주입한 노동조합 결사 저항이 없었다면 미국의 파시스트 반동이 국가를 장악했을 터. CNT의 연방주의 조직 기술과 독일 노동자의 중앙 집권적 기술의 차이. 연방주의는 단순하다. 소규모 노동조합에서는 자발적 업무가 행해진다. 그래서 비롯된 큰 연맹은 각 노동조합의 뜻과 행동을 집약할 대표자들이 필요하다. 대표자들의 임기는 단기적이며
동종 노동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으며 CNT의 서기장도 그 규범에 따른다. 이 전통은 1차 인터내셔널 이래 스페인에서 행해진 규범이다. 이 단순 명료한 조직 행태는 CNT를 선봉에서 투정하게 고무했고 노동자들이 계급적 관료체계의 폐해를 실감케 했다. 또 노동자들이 항시 CNT의 특유의 연대감과 강인함이 배인 강한 정신을 유지케 했다. 국가적 중앙 집중화는 단결된 사회가 목표이기에 정치적 사회적 균형을 잡는 데 유효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시에 즉각 행동을 취하고 구성원들의 독립적 사고와 활동을 기반한 운동에서 결정력을 약화시키고 대응력을 억제하는 경향을 띈다. 예전 독일에서처럼 개개 지역적 파업이 사사건건 수백 마일 떨어진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이 조직기구의 관료적 타성 탓에 임기응변식 대처나 기습공격은 불가능하다. 이런 실정이라 지식 집단은 수동성으로 비난받고 있는 비활동성 조직에 북묻지 않으려 들어 결과적으로 전체 운동은 침체된다. 이 중앙집중 조직은 냉혈한의 집요한 집착에 다름 아니라 끝없이 구성원들의 영혼과 활동 주도권을 탈취해 관료 집단에 투항하게 만든다. 결국 조합주의는 무색무취의 피지배자로 자리매김된다. 아나키즘 조합주의판 노동조합 조직은 노동자들이 사용자들과 투쟁해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혁명기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재구축할 기반을 갖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나키즘 조합주의 조직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건설되어야 한다. 지역 노동자들은 개개식 종에 따라 중앙을 불용하는 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자들은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와 외곽 노동조합들은 노동자 카르텔을 연계해 구성한다. 노동자 카르텔은 지역의 선전과 교육장을 담당하고 노동자 계급의 기치 아래 뭉치게 하고 분파주의 창고를 강력 차단한다. 지역 노동 문제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카르텔은 조직 노동자 전체의 연대를 기반으로 공동작업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직한다. 나아가 지역 노동자 카르텔이 연합회 전국 총연맹을 구성하고 지역 조직 간의 영구 불변적 연계를 유지하고 개개 조직 간 조정을 거쳐 협력 전선을 직조한다. 강한 카르텔이 약한 카르텔을 보조하고 개개 지역 그룹들에게 정보와 좋은 지침 등을 제공하고 지도한다. 제반 노동조합은 각각 노동조합 직종에 따라 연방을 구성해 산별 동맹을 축조한다. 이 동맹은 지역 그룹들 간 협력하에 활동 지침을 구성하고 연대 파업을 준비해
노동자 자본가 간 투쟁 의지와 시장을 촉진시킨다. 곧 노동조합 총연맹과 산별노조 총연맹이라는 두 극점을 모든 노동조합들이 순환 공유한다. 이 조직 형태는 노동자들이 매일매일의 빵을 얻기 위한 직접 투쟁에 나설 것을 고무한다. 혁명 이후 사회주의적 삶의 재조직을 통해 외부의 개입 없이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삶과 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좌한다.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는 정부의 법령이나 조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생산 분야 최전선 담당 노동자들의 연대와 협동으로만 가능하다는 신념을 지닌다. 공단의 경영은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장악해 전체 경제 메커니즘의 독립적 구성원임을 대내외에 주지 확립한다. 생산물의 생산 분배는 상호 자유의사를 바탕한 공동체 이해관계를 고려해 배분한다. 이 구조에서 노동자 카르텔은 개개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장악하고 지역 민원을 파악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한다. 이 노동조합 총연맹을 통해 전국의 총괄적 필요 조건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생산량 조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는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장악, 접수해 개개 생산 집단에 정량 배분한다. 아나키즘 조합주의 조직 종합원들 직선으로 선출된 노동자 평의회의 지도 아래 생산자가 생산 수단을 스스로 조직하며 산별노조 농업동맹에 의한 국가총생산의 조직이고 각계 노동조합에 의한 소비의 조직이다. 조합주의는 실패를 경험삼아 구조되며 실제 경험이 최고의 신뢰이다. 경험을 통해 사회주의의 경제 문제는 정부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파시즘은 2년여간 경제 문제를 전혀 해결치 못했고 되려 무능을 감추려 법령과 명령을 남발하는 편법을 남용했다. 세상이 법령에 의해 해방될 수 있다면 러시아의 모든 문제는 진작 사라졌을 것. 볼셰비키는 정부 지상주의 맹신으로 협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국가 통제기구로 전락시켰고 소비에트들의 자주성도 찬탈하는 등 사회주의적 사회질서의 순수 맹화를 폭력으로 제압했다. 서유럽 국가 노동자들에게 크로포트킨 러시아는 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없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러시아 민중들이 구체주의 진료, 신정부의 실험들에 저항하지 않음을 자신들이 정당해서 그런 줄로 오해한다. 노동자 평의회가 정치 경제적 생활을 통제하는 것이 관건인데 러시아는 일당 독재 체제라
노동자 농민 평의회는 무시된다. 볼셰비키는 평의회를 전제 군주제 시대의 의회에서 지주 대표자들이 행하던 암묵적 역할만 하도록 허락했다. 지난 시기처럼 러시아의 언론 자유가 죽은 상태에서 노동자 평의회는 진실되고 자유로운 조언자가 될 수 없다. 선거도 일단 독재에 의해 시행되는 파시즘이라 노동자 농민의 평의회는 어떠한 역할도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의 평의회 정부는 혁명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반 위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진보적 노력을 스스로 꺾고 TV에 들어선다. 혁명은 죽은 인프라요. 죽은 원칙에 불과할 뿐. 크로포트킨의 여러 지적은 옳았다는 것을 역사는 증거한다. 오늘날 러시아는 사회주의와는 딴판이다. 독재는 고통받는 대중의 경제적 사회적 해방을 가져오지 못했다. 되레 사소한 자유까지 억압하는 등 무제한적 전제주의를 촉발시켜 인간의 기본 권리와 존엄성을 짓밟았다. 러시아 노동자들이 볼셰비키 체제 아래에서 경제적으로 세뇌당하고 소명받는 받은 것은 자본주의 최고 단계에서 행해지는 인간 착취의 가장 끔찍한 패턴인 스타노프 운동과 다를 바 없는 자연이었다. 스타노프 운동의 노동자들은 갤리슨 노예처럼 생산력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면서 사실상 자기 노동에 대한 통제권도 상실한 채 목숨을 상위 계급자에 내맡게 했다. 이런 전제주의식 강제노동은 결코 사회주의가 될 수 없다. 강제노동은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괴리시키고 노동의 즐거움을 앗아가고 동료의 책임감 등을 파괴한다. 이 연대 요소들 없이 사회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독일은 더해 사회민주당과 같은 무철학 정당이 사회주의를 실현할 것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사회민주당에게 권력이 주어졌지만 당을 무소신 상태에서 얻은 권력인지라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사회민주당의 무능, 불능, 무교대는 오늘날 독일이 제3제국의 태양볕에 몸을 내맡기는 무능력자가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스페인의 아나키즘 집합주의적 노동조합들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긍정적 특성을 나타낸다. 그들은 아나키즘 조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과제들을 주도적으로 실천한다. 사회주의의 전제는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체계를 구축했을 때만 이룩된다는 것을 솔선수범한다. 곧 그들의 사회주의 교육과 행동을 통해 준비한 템플릿만이 목표 달성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일깨운다. 아나키즘 조합주의가 잘 보존된 스페인은 인터내셔널 이후 줄곧 노동운동의 중심이 정당이 아닌 혁명적 노동조합이었기에 가능했다. 카탈루냐에서 장군을 위시한 고위 파시스트들이 1936년 7월 19일 반란을 일으켰으나 CNT와 FAI의 필사적 저항으로 쿠데타는 진압된다. 카탈루냐 노동자들은 파시스트들의 반동을 제거한 뒤
노동조합과 농민조합 주도로 토지의 집산화를 시행했고 공장들을 장악했다. CNT, FAI와 사회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UGT는 강력한 동맹을 결성해 아라곤과 레반테 등 스페인 전역을 장악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파시스트들의 반란이 스페인의 사회혁명을 가져왔다. 이런 스페인의 아나키즘 조합주의자 노동자들의 투쟁 방식은 단연간의 사회주의 교육을 통해 직접된 건설적 주인치적 정신 덕분이었다. CNT, FAI를 통해 스페인의 자유의지에 바탕한 사회주의는 1차 인터내셔널 이래 노동자들이 자유를 중요 가치로 삼는 등 완전한 사회주의 이론에 바탕한 독립성을 존재의 근간으로 삼는 근간이 된다. 스페인의 자유의지주의적 노동운동은 독일처럼 경제적 형이상하기 인하는 하고 맹랑한 미궁에 빠져 스스로의 이론적 상승을 저해하는 우려를 범치 않았다. 스페인의 노동운동은 부르주아의회의 소모적 운영을 배격했다. 사회주의는 인민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 인민들은 유기적으로 생산적, 분배적 성장을 창출했다. 당연히 그 기반은 사회주의적 경제조직이다. 그렇게 CNT는 다른 나라의 노동조합들처럼 단순히 산업 노동자들의 동맹이 아니다. CNT는 농민과 농업 노동자들과의 노동자들의 조합과 지식 노동자들과 지식인들의 조합을 같은 열에 포괄한다. 스페인의 농민들이 도시 노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 대등한 대부르주아 투쟁에 나선 것은 CNT와 그 선구자들에 의한 성견 치명적 사회주의 교육의 결과이다. 이 투쟁을 지켜본 제반 분파의 사회주의자들과 정통 자유주의자들과 반파시스트 부르주아들은 내내 CNT의 창조적 지혜와 영향을 높이 쌓고 CNT의 건설적 노동자들도 높이 평가했다. 그들은 CNT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도 높이 샀다. 부드러운 지성에서 우러나오는 숙고와 꼼꼼함과 전례 없는 관용정신을 칭송했다. 이들 노동자, 농민, 기술자, 과학자들은 능동적으로 협동 작업을 수행했고 3개월 만에 카탈루냐의 경제적 삶을 괄목할 만큼 업그레이드 시켰다. 현대 들어서는 카탈루냐 토지의 4분의 3이 집산화되어 노동조합이 협동 경작한다. 각각의 공동체는 각기 독자적 형질을 지니며 여타 내적 활동은 스스로 처리한껏 실행하나 경제적 문제는 연맹의 방침에 따른다. 공동체 안에서는 자유로운 기업체제가 보장되고 실행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부단히 모색했고 상호 발전적 자극도 주고받는다. 토지의 나머지 4분의 1은 소규모 자영농에게 귀속된다. 이들 자영농들은 집단 농장에 참여하거나 소규모로 가업을 이어가거나 양자 중 선택한다. 때로 자영농들의 토지는 가족 수에 따라 커지기도 한다.
아라곤에서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집단 경작을 선호한다. 아라곤에는 400개 이상의 집단 농장이 있었으며 그중 10개만을 사회당의 UGT가 통솔했고 나머지는 CNT의 농민조합이 주도했다. 이런 집단 경작의 환경에 힘입어 농업은 1년 만에 비경작지의 40%를 농경지로 바꾸는 등 크게 발전한다. CNT가 주도하던 레반테, 안달루시아, 카스티아 등의 집단 농장은 나날이 성장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자 여기저기 소규모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적인 삶의 형태가 나타난다. 주민들은 더 얻는 독점 자본을 살찌우는 하폐교환 따위에 연연하지 않았고 자체 집단산업의 생산물을 공정히 공유 분배했으며 잉여분이 충분히 쌓여 내전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보낼 수도 있었다. 농촌의 집단 농장은 개개인 노동의 대가는 빠짐없이 보상했다. 새로운 수요의 추가 건설은 모든 인민의 열정을 쏟던 전쟁이 끝난 뒤로 연기되었다. 노동력 보상은 직계가족의 수에 따라 결정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CNT의 일일 경제 상황판은 새로운 집단 농장을 건설하고 그 농장의 기계와 화학 비료를 새롭게 배정하는 시스템도 보여주는 등 보다 발전적 비전도 제시했다. 지난 수년간 카스티아의 집단 농장들은 이사우리의 200만 페스타를 사용했다. 토지 집산화라는 역사적 임무는 이 운동에 참여한 UGT의 농촌연맹이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많은 공동체의 제반 업무는 CNT와 UGT의 위임 대표단이 운영했다. 양 조직의 화해와 결속은 양 조직 간 기술 등의 교류는 물론 노동자들의 동맹관계를 한층 견고히 했고 과거와 견저 상당한 비교의의 성과를 거뒀다. 아나키즘 6번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